먹닥 쳐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고봉화상 선효 겸해서 명상의 비법을 같이 이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고봉화상 선효는 관화선이고 명상 훈련은 지관쌍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두 가지는 합쳐져야 된다. 개인의 생각으로 좀 두 개를 한꺼번에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첫 장면은 계당보살 첫 번째 기1 해가지고, 이거는 아마 저번 주에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한다면은, 어떤 스님이 물어봤다, 이렇게 좀, 시방세계의 대중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제마다 함이 없는 무위법을 배우나니 이 자리가 부처 뽑는 선불장이 아니던가. 마음 하나 공해지면 급제하여 돌아가네. 이게 이제 그 말이죠. 성이 무대 시방 동치회해서 모일지자 모일해자 시방의 모든 사람이 모여서 개개기 무의를 배운다. 배울 학자. 이제 이게 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벌써 이제 무심도인이 됐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살면서 감정이 희노애락이 자꾸 일어나서 괴로운데. 그런 것들이 평화로워지는 것은 무심한 길이 최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 일을 관찰해 보면 못할 것이 없지만은 정신이 빈약하고 정신이 아프고 정신이 괴롭고 정신이 말이요 스트레스 받으면 공부가 안 돼. 또 일을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시 선 불장이다. 한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선자는 선출할 선자에 성관다, 이게. 성관다. 그래서 부처를 뽑는 도량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험 보러 가서 합격하는 것처럼 이 절 도량, 전국의 모든 도량은 사실상은 기도만 하지 말고 이 참선하는 법을 배워서 참선을 해야 된다. 즉, 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를 뽑는 장소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이에요. 신공하면은 그랬어요. 마음이 공한 것을 깨달으면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신공하면은 말이야, 돌아간다. 급제해서 돌아간다. 급제가 한 단어예요. 급제해서 돌아간다. 급제해서 돌아간다. 그 이제 선불장에 부처가 과거 시험에 합격하듯이 마음이 공한 것을 깨달으면은 급제해서 돌아가리라. 방가사의 입마도도 환유이요 입처야 하니라. 예? 그래서 이제 이미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방가사의 입마도라는 것은 이건 의문사죠. 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죠. 환유이 인처입니까? 그랬어요. 도리어 말이죠. 사람 위에 있습니까? 이랬어요. 유인 이렇게 하는데 묶어야 돼요.
입마차가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방거사의 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휙 던졌어요. 도리어 사람에게 어느 곳에 있습니까? 방거사의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어느 곳에 있습니까? 그러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의문사 여기까지 떨어지는구만. 그래서 스승이 대답하기를 무 이렇게 대답했더라. 유 했다. 유. 방거사의 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승께서 있나니라. 쥐는 필경에 제나 일구이니고. 계세요. 예, 다시 물었다 이게죠. 쥐는 나아갈 진짜 말할 운자. 다시 한 발 더 내딛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필경에는 어느 곳에 일구가 있습니까? 있다고 하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제나 일구 쳤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나라고 하는 것은 이 나자는 어찌 나자? 이 의문사죠. 나가 아니라 의문사 나자예요. 그러니까 일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의문사기 때문에. 사가 말씀하시되 종두 문 장례하라 이랬어요. 사가 말씀하시되 종두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물어라 했어요. 질문 문자 장례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 스승이 질문 던진 것이 아니요, 그 어떤 스님이 질문 던지는 것에 대해서 고봉화상이 종두 머리부터 다시 질문해라 이런 뜻이에요. 장례 가지고 와서 다시 질문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 질문을 문대버린 것이에요. 어찌됐든 자 이제 원문에 충실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지금 뭐 굉장히 어려운 말이 어려운 말.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어서 그냥 종합해서 토탈 얘기하면은 신공하면은 급제에서 돌아간다는 것 첫째. 요거 하나 마음에 생깁니다. 그 다음에 방거사의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캐션 마크 두 번째.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 번째, 스승이 있다라고 하니까, 도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하니까, 있다라고 대답했으니,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 던지니까, 다시 물어라. 이랬다. 그래서, 요게 3번이. 그냥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관하선의 화두 의심법이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돼요. 그러니까 인생에 집중하는 법을 지금 하나의 문제지를 던져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물어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어째서 다시 물으라 했을꼬 하고 일령으로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선 명상법이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정리해 들어갔습니다. 자, 명상의 기술법, 5법을 꺼내 놓겠습니다.
그래서 명상의 기술 10법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요거까지 들어가면 너무 많이 가르쳐줘서 배탈 나고, 요 정도만 꺼내도 되겠구나. 네, 글쎄요. 요게 이제 두 가지 기술이죠. 지법이라고도 합니다. 명상의 기술은 이게 들어가면 안고 없는 찐빵에 해당됩니다. 예. 이제, 그러면 이빠사나라고 하는 것은 감법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게 마음이 평화로워지려면은 이 두 가지 기술이 들어가야만 생명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화두법, 의심, 화두법. 지금 이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온 거예요. 가나선 의심화두법은 공식이 고봉화상이 대답했을 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방거사의 도가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는 증화자원 조주 스님이 개에게 질문할 때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방거사의 도에는 사람에게 도가 있습니까? 있다. 이게 이제 그 가나선의 의심화두법의 하나의 이제 명제고 기술이 이게 또 그래서 가나선 기법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오늘 매뉴얼 하나를 오늘 제시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은 사람은 열애장 사상에 전부 부처가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영혼에는 전부 자기 영혼에는 그것이 있다라고 부처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열애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열애라고 하는 것이 감출장자. 열애가 뭐냐라고 하면 부처다 이거죠. 부처. 부처가 감춰져 있다. 감출장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은 모든 신통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대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에 가다져 있을 뿐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꿈에 잘 때 우리가 내일 어느 장소에 가서 누구랑 만나고 누구랑 무슨 얘기하고 다투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걸 미리 예지몽이라고 합니다. 예지몽.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끔 맞춰요. 안 좋은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미리 맞춘다고. 근데 이걸 예지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첫째 기법이 뭐냐면 천안통이 들어가 있다. 그 안에 보면은 이것이 천안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천리만리 밖의 일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공간에 걸리지 않는다. 중요하자면 우리는 내일 가야 할 장소를 현장까지 가려면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아니면 자가용 타고 현장에 도착하는데 이거는 천안통은 여기에 앉아서 저쪽에 있는 일을 다 봐버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육체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장소에서 둘이 죽으라고 뭐라고 싸웠는데, 꿈에 싸웠는데, 그것을 보니까는
귀자. 소리를 들었다. 얘가 지금 뭐라고 할지를 내가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천이통이라 한다. 소리를 미리 들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걸리지 않고 우리는요, 가려면 소리 한번 들으려면 여기서 저 문 밖에만 나가면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는 멀리 10리, 100리 밖에 일을 미리 보고 듣고 다 했다는 것이에요. 천안통은 봤다, 천이통은 귀 있자니까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 거기다 세 번째는 타심통이에요. 저 양반이 나한테, 저 남자가 나한테, 저 여자가 나한테 좋은 소리 하는지 나쁜 소리 하는지 이미 들어서 저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나한테 해코지 할지 말지 미리 알았다. 상대방 마음을 받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심통이라 한다. 우리는 이런 위대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이제 숙명통이라는 것이에요. 즉 말하면은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표를 건너뛰었다. 예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자예요. 나 전생도 알 수 있고 미래 생도 미리 내가 예측해서 볼 수가 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감춰져 있을 뿐이다는 것이. 근데 이제 이것이 내 재산이고 내 능력이고 전지전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것인 양 이렇게 우리가 지금 육체에 가다 놓고 내 현재의 눈에 육체적인 눈이 눈인 줄 알고 귀가 귀인 줄 알고 몸이 몸인 줄 아는데 미안하지만은 우리 이것은 유치원생들의 몸뚱어리에 불과하고 실제 나의 영혼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다 알아맞출 수가 있다. 그것을 숙명통이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신족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 몸의 자유라는 것이에요. 즉 말하면은 천안통은 눈의 자유, 천이통은 귀의 자유, 그 다음에는 타심통은 마음의 자유, 숙명통은 시간의 자유다. 이렇게 시간. 신족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장소를 버스 타고 뭐 비행기 타고 이래 안 가도 휙 하고 그냥 공간을 통과해서 가버렸다. 이 공간의 자유다 한다. 저기 가서 사무장 찾아줘요. 고향주 있으면 놔두고 있어? 그러면 돼. 이쪽에 그래서 몸의 자유, 마음의 자유, 눈의 자유, 귀의 자유. 우리는 이런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의 기술에 이 세 가지가 작용하는데 지금 오늘 명상의 그 기술 중에 가나설의 의심하두법 하나를 제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핵심은 요거죠. 의심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관상수다 한다. (9번을) F9자를 눌러야 되네. 지관상수라고 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이제 명상의 기법의 3대 요소가 지금 거진 다 나온 거예요. 저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삼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꾸 내가 깊은 정신 차원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명상의 기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그 걷기 명상을 해요. 걷기 명상을 하는데 이렇게 틱나탄이 애들 손잡고 걸어가는 것을 뭐라 하느냐 하면은 이거를 베타 상태의 정상 활동의 걷기 명상이라 한다. 이것을 1단계라고. 정말하면은 뭐 한강변 걷기 그 명상 이러면 뭐 사람들이 천천히 산책하지 걷잖아요. 그것이 1단계라는 거예요. 1단계 명상.
이제 그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 우리는 지금 내가 1단계 그냥 천천히 산책하는 명상을 했어. 이래야 이제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마스터, 즉 말하면 명상의 선생이 우리는 모두 다 1단계 지금 오늘은 지금 실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천천히 걷기 명상하면서 자기 주변의 집중부터 내면의 집중까지 서서히 유도해 들어가면 이 사람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2단계는 뭡니까 하면 알파 상태에서의 걷기 명상을 하면은 이건 2단계다 이거죠. 이게 1단계고 이게 2단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2단계 걷기 명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 없이, 전제 조건 없이 저렇게 얘기하면은, no. 2단계 그 걸음 템포는 어느 정도? 2단계 걸음 템포는 거의, 뭐라고 합니까? 개미 걸음 정도. 왜 그러냐면, 저거는 알파 상태예요. 알파 상태라고 하는 것은 가수면 상태입니다. 이걸 보면 수면 상태다. 가수면. 이거 이 정상활동이라고 써졌잖아요. 여기 정상활동 1단계. 그러니까 내가 의식이 눈 뜨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천천히 슬로우 들어가는 것이고요. 알파 상태라고 하는 것은 가수면 상태. 이거는 반쯤 잠이 들어있고 몸이 먹먹하게 잠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걷는 거예요. 매우 천천히. 왜 그러냐면 가수면이 깨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색깔이 그렇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하는 마스터, 즉 말하면 세계적인 명상가들이 와서 말할 때 보면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이 종류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호흡도 마찬가지고요. 걷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1단계, 2단계, 3단계를 늘 나는 지금 우리 여러분 1단계 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해야 돼. 그래서 매 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이 좀 잘 안 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마스터가 정말하면 선생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아직 명상에 대해서 뭘 좀 파악이 덜 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명상은 알파 상태 이상은 있는데 그건 걷는지 자는지 모를 정도로 걸려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네. 호흡도 완전 미세 호흡 가까운. 그럼요. 자, 보실까요? 그렇게 하는 건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 아니, 없는 게 아니라 그걸 구분해서 말하지를 애초에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맥점을 못 보고 있다. 명상의 기술의 핵심 기술이 안 들어가 있어요, 머릿속에. 그러면 언제 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적용됩니까? 저 상태에서 다 됩니다. 저게 명상의 그 깊이를 1단계에서 4단계, 5단계를 다, 한 개마다 다 5가지가 다 들어가줘야 된다는 것이. 저기 보면 산책하고 교류 있죠. 교류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나와 교류하는 거예요. 에너지든 느낌이든, 거기에 있는 공기 흐름이든지, 자연 속의 에너지라든지 이 모든 걸 교류하는 거죠. 그래서 교류하면서 숲속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감이 또 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오감도 어느 정도냐면 5단계를 다 저기다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생각 안 하고 나는 명상했다, 땡. 아이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명상했어요. 그러면 당신 몇 단계에서 있습니까? 못 알아들어. 그럼 얘 지금 얘는 명상의 핵심을 지금 눈을 못 뜬 상태. 그냥 나 몇 년 어디서 했어요. 나 자격증 땄어요. 근데 몇 단계를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엉뚱한 소리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알파, 베타, 세타, 델타에서 어느 단계에서 당신은 어느 단계까지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소리, 향, 기도, 산행, 말, 예, 차 명상 있죠? 침묵, 바다 명상, 습관, 숨, 호흡 명상, 자연 일기 명상, 잠 명상 다 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 나누기 명상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사전에 마음 나누기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감정도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서 반수면 상태에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풀 것인지, 내 감정 상태는 어떤지, 내 감정을 살살 칭찬하고 위로하고 풀어줘야 된다. 이 공식이 들어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지. 네, 습관 먹기죠. 자연 산책 명상도 저렇죠? 저런 식으로. 산행도 마찬가지죠. 바다 해변도 마찬가지죠. 알아차기 소리 명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 너무 많이 알면 여러분 다칠까봐. 그래서 예, 맛배기만 슬쩍 꺼내놨어요. 요 정도만 해도 기적이라고 봐야 돼요. 단, 요 맥점을 보고 들어간 사람과 내가 지금 어느 정도고 내가 실력이 어떤 상태고, 그러니까 감히 저 상태를 스스로 인위적 정신 다운이라고 그래요. 삼매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정신적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기술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내가 나 걷기 명상 자격증 얻었어요. 나 이수했어요. 이런 소리 하면은요. 지금 가르치는 선생도 몰랐고 배우는 제자도 모르고 둘 다 바이다 보이다이. 바이다 보이다요. 그렇지. 그거를 미리 알아. 다 그냥 계산 다 하시네. 어떻게? 허허. 차마 대놓고 말 못해요. 어찌됐든 그것도 자존심 있다고. 나 몇 년 했는데 이렇게 하고 외국도 하는 사람들 와서 뭐라고 자랑하면은 제가 지금 1단계에서 하냐 2단계에서 하냐 보통 1단계도 제 안 해요. 1단계도 잘. 내가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애들 보고 이제 그 동국대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데 팀을 나눴어요. 팀을 나눠서 애들이 흥미 유발을 위해서 천상 내가 좀 장학금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팀 중에 그 명상을 와서 발표하고 실습을 해서 10팀 중에서 누가 제일 잘하면은 내가 20만 원 장학금을 주겠다. 1등한테. 그래서 이번에 20만 원 나가야 돼. 밤마다. 아니, 어쨌든 못해도 줘야 되지. 지금 요 마음의 구조를 보시면요. 여기에 1단계예요. 수면 위에 나타난 상태가 1단계잖아요. 그러면 2단계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오늘 결석한 사람은 명상의 원리를 지금 설명 못 들었으니까? 아니, 손해지. 손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쌍꺼풀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 알고 넘어가자. 굳이 설명하지 말아요. 오늘 결석한 사람들 절대 오늘 그 말하는 내용을 오픈하지 말아. 절대. 회장님 이 좀 테이프도 좀 발라야 되겠다. 불안해 죽겠네. 정보 누출할까봐. 지금이 이제 2단계가 조장돼 애고 상태. 그러니까 수면과 그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상태. 지금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것은 정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체험하고 확실하게 기술을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아주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이걸 보고 전의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이비설신의 의식이고 일반적으로
여기는 이제 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5식, 6식에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의식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수면 상태에 들락달락 하는 조상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2단계예요, 2단계. 이제 3단계라고 하는 것은 요 정도 들어왔을 때 이게 3단계예요. 이건 고수들이나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하자면은 가나선의 그 고수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가나선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지간상수를 우습게 알아버리고, 즉 말하자면 요 상태에서 1단계에서 아니면 2단계에서 화두 타파했다. 나는 도인이다. 하고 당나발 불러버리면 이 사람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 이쪽에 들어있는 무의식 세계에 들어있는 제8아랴식의 번뇌, 망상, 우리의 저장 창고에 있는 전생부터 지금까지 오늘 나 한 살부터 지금까지 60살까지 들어있는 모든 정보에 저런 번뇌들이 위에만 잠깐 이렇게 좀 도통했다 해서 평화로워졌다가 저 잠재의식에 있던 번뇌들이 다시 올라오면 도로 후퇴를 하는 거예요. 도로 후퇴하니까 스님이 처음에는 진짜 고고하고 도를 깨친 것 같은데 시간 지나고 하니까 영감적이 똑같아. 우리는 지나 성질 내고 무슨 똥꼬집 부리고 막 화를 내고 막 온갖 괴팍한 모습을 보면 뭐야 이거 도인네가 무슨 도인이라면서 맨날 후퇴했네? 우리보다 더 못하네. 어쩔 때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3단계가 정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에서 도를 깨쳤다고 그냥 당나발 불어버린 거예요. 3단계는 제4식에 들어간 5식에서 6의식까지는 들어간 것이 이제 2단계. 사선정이 아니고 이제 초선정에서 2선정 들어가면은 3단계 초기예요. 요 밑에도 지금 4단계가 있어요. 요 밑에 5단계 있어요. 5단계? 네, 5단계가 있어요. 5단계까지면 5단계가 가면은 4선정 정도. 4선정에 거의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3선정까지는 예. 그러니까 요런 상태다는 것을 감지하고, 지금 말하자면은 감마 상태, 베타 상태, 알파. 1, 2, 3, 4, 5 있잖아요. 봐요. 5단계 있잖아요. 훨씬하면 3선정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3선정이 아니라 알파 상태만, 베타 상태만 제대로 들어가도요. 알파, 베타만 들어가도 요 정도만 들어가도 기적이에요. 아주 그냥 훌륭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 단계까지, 알파 상태까지만 자유자재 내가 들어갔다 하잖아요. 맛을 배우기 시작한다. 안 하니까 더러묵되더라고요. 그럼요. 저 맛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와, 우리가 행복하다는 지수가, 그 행복이, 삼매의 행복이 우리를, 가까이 온다, 이런 뜻이. 자. 그래서 생활의 명상의 그 기법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1, 2, 3, 4, 5. 그래서 명상이나 가나선이나 모두 다 통일돼,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지법이라고 한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다 뭐야? 삼매법을 말하고 있다, 지금. 지금까지 말한 것은 삼매의 기법에 대해서 명상의 한 코너의 기술을 내가 설명을 한 거예요. 정말 1, 2부터 5단계까지 최하 5단계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설명하세요라고 하면 1단계는 이제 일상 슬로우 상태래. 1단계는. 2단계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수면 상태. 그러면 3단계는 뭐냐라고 하면, 3단계는 숙면 상태.
우리말로 이제 표현하겠죠. 그러면 베타, 알파, 세타, 델타 상태가 4단계인데요. 4단계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혼절 상태라고 하죠. 혼절 상태라고 해도 되고요. 유체 이탈 상태, 뭐, 이런 유체 이탈을 자유자재한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단계, 4단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자기의 혼을 만들어 뺀다는 거예요. 저 상태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아까 같이 삼명육통, 육신통을 얻는 자리가 저 4단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혼절이 되고 숙면 상태는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들, 아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걸 설명하면은 굉장히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이게 기절했어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있었어. 근데 그동안에는 나를 못 느꼈잖아요. 누가 나를 얻고 가는지 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숙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 상태다 하는 거예요. 혼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한 상태다. 예, 더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러니까 전기 충격기로 그냥 바짝 하면 팔딱 뛰어도 혼백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 이제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혼백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자기 선택이겠지만, 그러니까 육체에다가 가해서 무엇을 이렇게 번쩍거려도 몸에다가 막 전기 충격기를 줘도 모르는 상태가 예, 4단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단계는 플랫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뇌파가 사람이 죽었으니까 삐 하잖아요. 그 일자 써졌죠, 요 봐. 일자로 삐 거리잖아요, 요거. 죽음 상태를 말한다. 이제 여기서 요 단계에 필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너무 영양식을 잘해서 시대 흐름에 맞춰서 3일장이 짰답니다. 명이 4단계, 3단계를 오락가락 하는데 심정지 상태가 4단계거든요. 그래서 4단계, 5단계에서 심정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왔다 갔다.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 죽어서 장례식장에서 죽어서 죄서 곡하고 있는데 눈 떴대. 살아났다 하더노. 그건 뭐냐면 지금 4단계, 5단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명상 배우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3일장 마치고 어디로 가죠? 어디로 와? 화장터 가죠? 화장터 가서 태울 때 4단계에서 5단계는 삐익 하고 갔다가 4단계로 도로 붙는 수가 있어요. 혼백이 도로 들어간단 말이야. 뜨거우니까. 나는 이미 800도에서 혼란 가스로 그냥 온몸이 태우고 있는데 혼백은 그거 들어 앉아 있으면 어떨까? 그냥 알면서 죽는 거. 알면서 타 죽는 느낌을 그대로 가진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이거 지금 명상 훈련을 하는 것은 죽으려면 화끈하게 죽고 말란 말아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생으로 타 죽는다. 그까지는 갑니까? 만약에 그 정도로 아니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산삼이나 인삼을 너무 지나치게 먹은 사람들은 수명이 끊었다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이거를 자꾸 오래 그 5장이나 7장 해라 그러죠. 자기 맘대로 집안 식구들은 다 3일장인데 어쨌든 요즘 사람들은 그것을 좀 생각도 못 하고 있을 거야 아마.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마지막. 사티 이 명상 기법이 들어가줘야 된다. 이건 뭐 다 아는 거라고? 알았어, 그럼 끌게. 자, 그러면 시대 흐름에 맞춰서
뇌파 자아 명상 차드 명상을 꺼낸대. 오, 이거 언제 내가 꺼놨지? 자, 봅시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 사실은 명상하고 선이 세상에서 막 드러나고 흐름에 의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현상이 언제냐?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냐? 차드 맹탄이라는 사람이 구글에 입사를 했어요. 이 창립 멤버인데 이 사람이 검색 엔진 개발을 주도했어요. 검색 엔진이라고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무엇을 찾아줘 하고 이름 탁 치면 탁 나오잖아요. 제목에 해당되는 것들이. 좀 구글도 마찬가지. 그래서 천재 엔지니어로서 창립 멤버이기 때문에 아주 우대를 받았죠. 근데 남들 성공한 엔지니어라고 하지만은 정작 자기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운에 의한 것만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갖다 1년에 10억씩, 20억씩, 30억씩 받으면 뭔가를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창립 멤버고 또 저거 검색 엔진 개발했으니 돈을 처음에는 받아도 주지만 시간 가면은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의 능력에, 자기 실력에 신뢰를 하기가 어렵고 소심해지고 우울증이 왔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우연히 명상을 가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거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자신감을 얻고 평정심을 찾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기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가 지금 내가 삶의 의미라든지 뭔가 찾고자 한다면은 저렇게 명상에 도전해서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식 중에 아니에요. 이 사람이 터프 건드린 건 뭐냐면 정서지능 5요소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학생들도 정서지능이 있거든요.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감정선을 잘 리더십을 하는 것이 AS, 이 명상의 키포인트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내면의 진실한 속삭임을 관찰한다. 그러면 이제 기술 두 가지 우리 배웠죠. 뭐예요? 지법, 관법. 거기에 스토리. 저거. 즉 말하자면 내면의 속삭임. 감성의 5가지. 요거를 매뉴얼로 쏙 집어넣으면 돼요. 왜? 자, 기술적으로 내가 명상에 들어간 다음에 저 매뉴얼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소프트하게 살살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야, 슬프니? 더웁니? 나 스트레스 받고 있니? 나 상처 입었니? 나 괴로워하니? 스스로 자기 마음을 하나씩 책장 넘기듯이 검토를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AS를 위로도 해주고 선물도 해주고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힐링도 해주고 막 이렇게 자기 진실한 내면의 속삭임을 관찰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서서히 풀어가 나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계 스피드 명상이라고 하는 거, 요것들이 스탠퍼드 대학에서도 지금 여기 나오는 뇌과학 심리학자가 선승이나 CEO, 구글 이들이 명상 학교를 만들었어요. 실리콘밸리 안에서. 이제 이 양반이 천색이죠. 기쁨에 접속하라죠. 즉 말하자면은 자기 내면에서 고통스러운 순간에 얼마든지 기쁨의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 나를 행복하게 하고 매력적인 산업 만들어줄 뿐 아니라 창의성. 그래서
지금 하자면은 고통스러움을 뭘로 바꿨냐? 기쁨으로 바꿨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갖다가 두 번째. 물론 이제 행복한 것도 이 안에 들어가죠. 기쁨이니까. 자, 창의성을 비는 영감을 주는 그 명상의 고통을 기쁨, 행복. 명상의 그 창의성 영감 이거를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지금 하자면 자기 자신을 AS하고 자기를 뭔가 이렇게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길을 찾아내는 건데요. 보면 이제 내면 검색이라는 생각에 개발한 명상이죠. 내면 검색의 명상. 이 단어를 명심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의 내면을 관찰하시고 그거를 치료하지 않으면 또는 조정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이제 그래서 50대 뭐 60대에 뭐가 온다고? 내가 이거 왜 사나부터 시작해서 여자들의 무엇이 온다 하잖아요. 그게 거기서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은 감정 조절이 쉬워졌고 행복해졌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그 구글에서 400명이 매년 줄을 섰어요. 대기자가. 저걸 배우고 싶어 갖고. 수십만 명이 저걸 배우려고 줄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 복잡해서 못 배우니까. 그래서 구글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됐다라는 것이. 이게 세계의 트렌드고 흐름이고 유행이다 하는 거죠. 구글이 실리콘밸리에서도 지금 이걸 하는데요. 유명한 직원들 전부 이 명상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죠. 이 사람 미국 사람 아니에요. 싱가포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91년 티베트로 가서 출가를 한번 해보고, 비구니 스님을 강연을 들었는데, 마음 닦는 것에 모든 게 달려있다, 이런다는 것이. 그래서 마음의 근육이 튼튼한 사람이 이 세상을 막 열심히 살고, 일이 욕을 하고, 저기 얻어먹고, 일이 터지고, 저리 터져도 막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요. 그것이 뭐예요? 다 마음, 근육이 얼만큼 튼튼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겨내고 말고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늘 얘기했지만 권투 선수 맨날 얻어 터지잖아. 맨날 얻어 터지는데 걔 뭐라고 그래? 우리가 그렇게 얻어 터지면 막 우울증 걸려 고소하고 난리를 치는데 얘는 늘상 있는 일이야. 가서 어떻게 하면 안 맞을까만 생각하지. 한 대 맞아 슬퍼 괴로워 우울증 와서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날마다 상처예요. 이 사람들이 어찌 오늘 또 텔레비 나온다면 운전사가 뭐 하는데 그 여자가 저기서 안 내려줬다고 막 기사를 막 두들겨 패더만. 그러니까 기사가 중국 기사인데 전벽을 떨어졌더라고 그래가지고 하지 마라 하는데 또 막 두들겨 패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어찌나 성질이 급하고 못됐고 터프한지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좀만 나가다가 보면 아차 하면은 벌써 한 방망이 먹었어. 지금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도 상처 있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기만 해봐 이러니까 그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누가 지 기분 나쁘게 해서 그냥 바로 막 다다다다 박살내는. 사실은 그게 그 사람도 거기까지 올 때까지는 많은 상처를 입은 상태가 돼 있어서 이 사람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야. 걸리기만 해 이쌍. 그 전에 이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1, 2, 3, 4 막 뒤지게 맞아갖고 마음이 막 속이 이만큼 꼬여 있는 상태야.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뭣도 모르고
아니, 그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면 되겠어요? 이 말 한마디는 그대로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냥 그 좋은 말로 이렇게 한마디 던졌는데, 잔소리 들었다 이 생각하고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은 애들을 내가 가르쳐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무 애들이 강박관념에 쫓겨서 어느 정도 선이냐 하면은, 대학 강의 나가서 얘들한테, 야, 학생, 젊은 남학생들 좀 나와서 칠판 좀 옮겨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학기 말에 교수평가에 인권위원회 진정서를 넣어버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교수가 학생을 노예 부리듯이 부렸다. 칠판을 막 이리 옮기라 저기 옮기라 막 시켜 먹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 진정서를 넣어버려. 교수평가에도 올리고 진정서를 넣어버려. 이 사람은 다시 강의 못하게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칠판 옮기는 것이 학생들이 할 일이잖아요. 아니 자기들 할 일인데도 혹여나 안 옮겨졌으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옮겨달라고 했다. 그것이 학생을 노예처럼 부려먹었다 이렇게 하면서 1, 2, 3, 4 그냥 죽여버린 거 상대방은. 이게 애들이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힌 것은 어느 정도냐면은, 이 학교에 그 출석 규칙이 있어요. 그러면 수업 중간에 나간 학생은 결석 처리해라. 그럼요. 그렇게 규칙이 있는데, 분명히 가방 갖고 나갔어요. 그래, 수업 끝나고 저 친구 왜 안 들어오냐. 저 친구 이름 뭐야. 이렇게 해서 결석 처리했어요. 근데 그때는 말 못해요. 그래서 학기 말에 교수평가에다가 뭐라 하냐면, 인권위원회에 올려버렸어. 뭐라고 그러고 나서 학교에다 진정서를 넣기는 뭐라 하냐면, 저 교수는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그면서, 막 화장실 갔다 오는데 결석 처리해버리고, 사람의 생리적인 작용을 뭐 강요를 하고, 그 인권 침해를 했으므로 저 교수는 잘라야 된다. 그러면서 인권위원회에 올리기도 하고, 뭐 진정서 올리고, 교수평가에 악평가를 해버려요. 그 사실은 자기가 사고 친 것은 은폐를 해버리고, 그 자기가 실제 중간에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은폐를 하고, 생리작용을 강요받았다, 이렇게 해서 교수평가에 올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에 어느 정도로 삭막하게 상처 입고 있는 상태인지를 악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고객들이 와서 아무것도 아닌데도 막 그냥 이 욕을 퍼질러 제끼는 학부모도 있을 거고 일반 사람도 있을 것이다고. 그러면 어이가 없어요. 이건 큰 사건이 있어갖고 이렇게 욕하고 막 나가면은, 그만하니까, 이렇게 그럴만도 하다고 사죄하겠는데, 이거는 기분만 나빠도 그냥 그러니까 요즘 학교 선생들이 애들 가르치기 힘들대요. 그러면 애들이 막 나가거나, 학부모들이 막 나가서 고소하고 이거,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내가 그래서 좀 더 뭔가 방법이나 생각을 좀 더 내가 하고 도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 중. 이게 또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의 단체가 있는데요. 대학생 때부터 이게 80년대죠. 요때에 그 레닌 사상주의를 주사파의 교육을 운동권 애들이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은 이제 그건 너무 지나친 그 북한 공산주의다 해가지고 떨어져 나갔지만 상당 부분은 좌파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우리나라 사회의 구석구석이 요지에 다 앉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사파의 사고방식을 배운 상태에서 레닌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 교사가 됐어. 애들한테. 김일성이 최고고 6.25 남침은 아니다 하고 이렇게 세뇌시키고 애들한테
북한의 공산주의를 살짝 세뇌시키는. 북한이 최고고 남한은 민주 이건 뭐 그 불평등한 사회다 이렇게 세뇌시킨다는. 근데 이 사람이 법 쪽에 있어? 그럼 법 쪽에 그쪽으로 일은. 이 사람이 정치인이야? 그럼 대통령이야?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어제 저 주말에 저 단체 나와서 데모하는데 한쪽은 미국 나가라고 데모하는 게 33개 단체가 있대요. 그러니까 주사파 공산주의가 33개. 메가더 동상에 막 불 지르고 때려 부수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우리나라를 공산주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정부가 군사를 완전히 빗장을 열어주고 군사훈련 못하게 막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는 우리나라를 공산주의 만들고 싶어서 김정은이를 저 대통령 만들고 그러고 싶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리한 그 군사 협정이나 막 뭐 더 막 그 풀어주고 베풀어주고 하는 것을 이 사고방식이 그때 배워서 그런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이 이거죠.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되면 저런 책들을 보고 이제 자기 자신의 내면 검색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명상을 하면 그 내면을 자동으로 검색이 되잖아요. 아니, 스토리를 자기가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안 돼. 스트레스를 명예훈장처럼 30, 30대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훈장처럼 들고 있었다는 거죠. 안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쫓기고 그렇게 되니까 자동으로 저럴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남방의 위파사나 주의력, 내면의 평화 이런 것들을 자기가 배워서 드디어는 이거를 자기 것으로 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책들이 이런 거죠. 마음 보기 연습, 당신의 감정을 관리하라. 자,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 마음이 근육이 튼튼하고 마음이 건전하고 현명하고 마음이 근육이 좀 잘 돼 있어야만 여러분들 현실을 살아갈 때 좀 덜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덕성을 가지고 명상을 하면 그런 거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포인트가 수법이니 사무양수 이제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을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저렇게 꽃잎을 날리거나 뭐 이렇게 단풍잎을 뿌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욕을 먹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즐겁죠. 꽃을 연상하는 저 눈꽃을 내리거나 그러니까 이게 읽어볼까요? 어이, 얘 다쳐버리네. 나는 나로부터 치유되며 그러니까 안 되는구만. 저거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명상을 왜 배워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요까지해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그래서 저거를 읽고 끝낼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다가 다 끝나버렸구나. 다 같이 저거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앞에 화면 보고요. 시작. 나는 너로부터 치유되면 너는 나로부터 치유될 것이다. 나무의 뿌리들이 땅 밑을 흐르는
씨앗으로 연결되듯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나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니, 나의 치유는 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강의를 1차 강의를 마치고요. 실습은 이제 요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명상의 강의를 하면서 실습은 녹화를 안 하는 것은 정보 유출될까봐 안 하는 것인데 좀 고민 좀 해보고 예. 많이 퍼뜨리는 게 안 좋을까요? 이제 재미있는 거 그러니까 고민을 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이제 실습 준비하시고요. 전부 다 요 시간은 여기서 이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2단계 실습 들어갑니다.